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돼가는데요. 좀 어떠세요, 거기는요? 그거는 그러니까 타임 멀티플렉스도 멀티 슬라이스 하고요. 두 개 콤바인 해가지고 한 12장까지요. 하는 것까지는 해봤는데 그 다음에 그 플로우 이펙트 그걸 코렉션 해야 되는데요. 네, 전화 바꿨습니다. 이완입니다. 예, 팬텀 이미지까지는 됐고요. 지금 인체 이미지 쪽으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큰 코일에 가면서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이제 적응이 돼갑니다. 주차 적응에 문제 없으시죠? 참 그리고 저 선생님 돌아오실 때 쪼꼬리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4월 21일은 과학의 날이었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지난주에 한 과학기술연구팀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과학기술연구팀은 벌써 7, 8년 전부터 세계 과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그야말로 무서운 팀인데, 바로 우리나라 과학의 근원지로 알려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소속된 영상시스템 연구실의 사람들입니다. 저희 취재팀이 처음 그들을 만나서 도대체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었더니 한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회사인 IBM사의 한 해 총 매상고가 얼마인지를 아십니까? 800억 불입니다. 800억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한 해 총 GNP가 또 80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4천만이 허리띠 졸라매고 한 해 벌어들인 것과 과학의 두뇌들이 총집합해서 만들어낸 일개 회사가 벌어들인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수단, 바로 그것입니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 일념으로 연구실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을 월요일 사람과 사람에서 만나봅니다.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언덕 위에 자리한 한국과학기술원, 일명 카이스트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도 피고 봄볕은 화창하기만 합니다. 나이는 26, 27 또는 28. 웬만하면은 좋은 날씨에 좋은 사람과 얘기를 나누며 걸어볼 만도 한데, 그러나 이곳의 학생들이 찾아가는 곳은 어두컴컴한 강의실 아니면은 연구실입니다. 지금 전자공학과 어느 빈 강의실에서는 아침부터 열띤 그룹 세미나가 벌어졌습니다. 동맥 같은 게 있어도 컨티뉴어스하게 있을 테니까 사실은 영향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러면 플로우 스피드가 두 개가 비슷할 때는 그렇지. 그런 영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페이드 코딩 되는 건 거의 똑같으니까. 영향이 안 나타나게 보이지 그냥. 그렇지. 그런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 있는데. 인버전 리커버리에서도 그렇게 되면 플로우가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페이드가 다르다. 그러니까 실험하는 거 말고도 지금 프로그램상으로 그럼 네, 열심히 설명하는 친구의 말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반문의 질문을 거듭하는 이 박현옥 군. 올해 28살로 자타가 공인하는 컴퓨터 두뇌입니다. 이거 고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위에 G 그레디언트는 왜냐면 앞에 거에 에디 커런트 영향을 그리고 이 받으니까 조민영 실제로는 군은 어떤 누구보다 말이 빠르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말만큼 공부 방식도 아주 저돌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그게 27 박사 G방향에 과정이었습니다. 대해서 플로우에 의한 페이스텀이 없어지거든. 근데 그게 그 페이퍼를 보니까 90도가 실렉티브가 아닐 때 그렇단 말이야. 90도가 실렉티브여버리면은 지금 조민영 군의 빠른 설명에 잠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두 선배의 격렬한 토론을 경청하고 있는 이 홍승옥 군이 지금 미소를 띠고 있는데 현재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늘 조용하게, 그렇지만 아주 무섭게 선배들을 뒤쫓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가 이렇게 쫙 뜰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보면은 엣지에서 가면. 그렇지. 엣지. 그때 그 옥스퍼드에서 한 사람 온 사람 있었지 그래. 그 사람이 뭐 이걸 걔네는 뭐 이걸 근데 그것도 안전한 보장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걔네들이 안 하는 거야.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 퍼스트 시퀀스마다 사료해 줘야 되나? 그렇지. 그래 될 것 같은 거. 그렇다면 하드웨어를 해줄 필요가 없네.
하드웨어로 한다는 것도 사실 그게 까리하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거 한번 실험을 해보자. 슬라이스 바이 슬라이스로 했지. 슬라이스 그 간격을 인터벌을 1.5cm 지금 우리 슬라이스 티크니스가 1.5cm다. 1.5cm마다 이렇게 띄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근데 이거 페이스 뽑아냈는데 이 플로우. 이 세 사람은 모두 이곳 영상 시스템 연구실의 팀원들입니다. 현재 이러한 무서운 젊은이들 17명, 그러니까 박사과정 8명, 석사과정 5명, 그리고 연구원 4명의 영상 시스템 연구팀이 구성된 것은 지난 1979년이라고 합니다. 이들 말고도 현재 외국에 나가 연구를 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고 하는데 이들 팀의 무서운 두뇌는 외국 대학에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대체 이들은 뭘, 얼만큼,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최근 개발해 놓은 것은 핵자기 공명 전산화 단층 촬영기, 영어 약자로 NMR-CT라는 첨단 기기입니다. 그 기기가 있는 실험실을 찾아갔을 때 뭔가 학생들이 격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올라간다고. 아예 뭐 지금은 아예 안 되지. 원래 그 모터는 이게 처음 시작 때만 켜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중간에도 계속 작동을 한다고 그게. 아니 그 순간에도요 전자압이 그냥 그대로 가해지니까요 도는 조건 똑같거든요. 아니 뭐 어떤 얘기냐. 그래 아니 작동이 지금 나는 어떤 게 불량하다고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너네들은 올바른 작동 상태에서 어떠냐를 따지는 건데 나는 만일에 보기에는 소파가 작동이 싸우는가 불량하다면 싶었는데 잘 들어보니까 지금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고장 원인을 밝히는 중입니다. 조금을 올리라고 코멘트를 내리면 전화번 들어가 있고 올라가지도 않고 하면 타버린다는 거야.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럴 수는 있겠다. 그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떼봐. 그러니까 디스토파를 끼라는 거 아니야. 브레이크를 떼고 한 1시간 켜놓고 다시 한번 시켜야 돼. 일단 저거부터. 그렇지. 지금 저 문제가 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 전체 설계에서 저 모터의 쪽에 조금 문제가 있도록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애초에 예. 그러니까 같은 사고가 계속 나는 거죠, 저게. 어떤 경우에 그런 사고가 좀 많이 나고 뭐 특별히 어떤 경우라기보다도 제 생각에는 저 입력단 전압이 자주 변할 때 저 모터가 자꾸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터가 자주 작동을 하는 상태를 들어가면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실험 중에 모터가 어떤 실수에 의해서 그 사고가 생긴 게 아니고 애초에 기계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를 설계한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영국 옥스퍼드사요. 영국 옥스퍼드. 그러니까 저쪽 이 기계를 만드는 기계 공장이죠. 조금만 기업이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옥스퍼드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디스커스를 하는 거는 저걸 채취를 해가지고 우리가 영국까지 갔다 그러니까 영국 옥스포드 회사에서 수입한 이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나서 그 원인을 알아본 결과 기계의 애초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국에 가서 고쳐오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번 고쳐보자 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옆에서 보는 저희들로서는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었지만요. 어쨌든 영국의 옥스포드 회사보다 이 학생들이 더 우수하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개의 방에 나뉘어져 있는 NMR-CT라는 기계는 쉽게 말해서 어떤 물체를 자르거나 파괴하지 않고 내부를 촬영해서 영상을 얻어내는 장치입니다. 원리는 강력한 자장과 고주파를 이용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자석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누우면은 그 옆방의 컴퓨터에 사람 내부가 그대로 영상화돼 나타나는 장치입니다. 이들이 만든 이 NMR-CT는 세계에서 3번째로 개발이 완료된 것이고 이 분야의 기술만큼은 이곳 연구실이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냥 어리게만 보이는 젊은이들이라서 그런지요. 복도 게시판에 붙어있는 최신 세계 학술 논문에 그들의 한국 이름이 몇 개씩 들어 있다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왠지 믿어지질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루 24시간 기숙사와 연구실 사이를 맴돌면서 바로 그만큼 노력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과학기술원의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66년에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한국과학원과 합쳐져서 지금의 한국과학기술원이 된 것은 1981년입니다. 그리고 85년 1월 현재 석사과정 1292명, 박사과정 559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2746명의 석사와 205명의 박사가 바로 이곳 이 연구실에서 배출이 됐던 겁니다. 그동안에 수행한 연구 과제만 해도 총 3천여 건이 됩니다. 그중에 바로 이 NMR-CT라는 의료용 첨단 기기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무서운 두뇌 집단에 소속된
영상 시스템 연구팀. 외국에서 이 연구팀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점은 무엇보다도 이들의 인력이라고 합니다. 동료 1,500 안의 형제보다 더 돈독한 우애와 협조의 분위기. 그런 것은 그들의 연구실을 엿보면서 저희들이 쉽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전공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17명의 팀원은 저마다의 전공을 서로 돕고 그러면서 묘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박사과정의 박현옥 군이 석사과정의 김대진 군에게 뭔가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뭐 변해봤자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그걸 볼륨을 바꿔봤자 이거를 네. 많이 바꾸지. 이러한 우애 관계는 그들의 지도 교수인 조장희 박사 덕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무서운 사람, 그러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그가 바로 조장희 박사였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없앨 수 있다는 분들. 조 박사는 일찍이 1975년에 미국 UCLA에서 당시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던 64개의 양전자 검출기를 사용한 포지트론 카메라를 개발해내서 이 분야에 충격을 던졌던 분입니다. 그러나 내 나라 내 땅의 후배를 기르겠다는 일념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이 연구실을 설립한 뒤에 결코 웃지 않는 얼굴로 이 무서운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적을 알고 우리를 알면 이긴다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 미국의 이 거대한 재력, 거대한 그 학술의 축적, 그다음에 이 시설 말이죠. 학자들의 그 집단, 뭐 이 여러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참 방대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지느냐 하는 건 그건 별개 문제죠. 우리는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그 또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느냐? 우리가 과학 같은데 참 우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정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전부들 열심히 하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그 생활 수준이 자꾸 높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생활을 우리가 엔조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그 사람들 그 아주 중요한 그 인생의 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엔 일요일은 쉬어야 되고 토요일은 쉬어야 되고 또 주말은 또 부인하고 학생들도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부인하고 보내야 되고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저력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 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생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그 나태하다 그럴까 그런 면이 있는 가운데 이 과학이라는 건 시간을 다투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걸 조금 더 보상을 해가지고 토요일도 일하고 우리가 일요일도 일하고 말이죠. 또 밤늦게도 일하고 막 잠을 자지 말라는 건 아니죠. 잠을 충분히 자고 휴식을 취하고 다 잘 먹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런 걸 좀 더 우리가 디보트 해가지고 헌신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못하는 그걸 갖다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거예요. 우리가 돈도 모자라고 모든 것이 모자라지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우수한 학생들을 가지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모든 걸 이길 수는 없지만 특수한 분야들은 우리가 능히 그 싸우고 또 이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뉴욕에서 할 수 있는 거면 우리도 한국에서 할 수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겠죠. 아까처럼 우리가 국제성,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자유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고, 뭐 심지어는 학생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지금 필요한 걸 하고 있는데 내일 가야 되겠다 미국에. 그러면 내려서 떠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다른 그 선진국들의 연구원들이, 학생들이, 교수들이 자유를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똑같은 자유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자꾸 만들어주는, 이게 참 중요한데 이런 것만 우리가 다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 특수한 분야는 우리의 가진 그 말하는 장기라고 그럴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분야에 있어서 세계 어떤 학자도 이곳에 심사를 거쳐야 하는 그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자공학 잡지의 논문 심사위원이기도 한 조 박사. 조 박사는 결코 강단에 직접 서서 강의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날도 주제 발표를 맡은 학생이 지금 초긴장 상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로서는 이 수업 시간이 마치 제3차 세계 대전과 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런 단계식을 통해서
그 패럴 프로젝션의 경우에 있어서 프로젝션 데이터 값의 P 시타 T로부터 우리가 한 배인데 이 주제는 지금 주제는 우리가 패럴 뷰는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팬 그 자체를 우리가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야. 아니 제가 말씀드린 하는 것은 그럼 뭐 저 패럴 리소팅 해가지고 하면 팬 리컨스트럭션 하면 더 훨씬 빠를 텐데 왜 그렇게 안 해? 그 얘기를 윤수 그 얘기 몰라? 패럴로 리컨스트럭션을 하다 보면 거리는 레이가 생기게 되고 레전던트한 레이가 생기지. 또 아니 근데 인터폴레이션 하지 않는 하더라도요. 제가 레졸루션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면은 저희 레이가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이의가 있으면 즉각 참여합니다. 가장 용감하게 이의를 제기하기로 소문난 조민영 군이 나갔습니다. 이 레이가 있고 이 레이가 있으면 이제 어차피 여기서는 레졸루션이 2분의 D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실제로 디텍트는 여기 있지만은 레이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줄어들겠죠. 레졸루션이 더 좋아지는데 여기서 이제 소스가 여기 있을 때 쏜 레이가 그다음에 조금 시프트가 쏜 그런데 조 박사님 표정이 별로 만족하신 이런 식으로 표정이 이제 아닌데요. 될 텐데요. 결국에 그러니까 소스가 여기 있을 때 똑같아지구나. 아니구나.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네, 대학원생이 나가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 박사의 강의는 늘 이렇습니다. 한 번도 자신이 직접 답을 가르쳐주는 적이 없습니다. 답은 학생들 자신이 찾는 것이다. 답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계 유수한 박사들의 논문이 발표되면 그걸 완전히 소화하고 나아가서 그 논문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미 지나간 책이나 뒤지고 외워서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세계 누구보다 앞선 아이디어, 그게 필요하다 하는 게 조 박사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그냥 뭐 이렇게 된다고만 얘기해가지고 나 다 아는 줄 알았지 모르는 것 같은데. 필터링을 시켜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패럴 빔의 경우나 캔 빔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러니까 나 같지 않은 것 같은데 갔다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공부하는 게 지겹지 않아요? 지겹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쌓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뭐 날씨 좀 좋고 그러면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따분하고 어떨 땐 좀 오락까지 치밀죠. 그래서 뭐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면은 주로 이 실험실 배정 받기 전까지는 이제 주로 운동하면서 많이 풀었는데요. 요즘 와서는 그 운동도 이제 풀 여가가 없어가지고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합니까 그러면? 주로 뭐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요즘은 이게 특별한 게 없어서 가끔 뭐 데이트 하러 나가는 것 정도. 그 이수열 씨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그래서 목화 고민 중입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공학하는 것을 이제 직업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면 또 너무 따분한 것 같고 또 너무 한 분야만 이제 깊이 하는 그런 인생이 과연 나한테 행복할까 하는 그런 회의마저 들고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실험실 생활하다 보면 이제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 로드 무거운 짐을 이제 많이 받으면은 일을 하다 보면 또 정신이 없다가 그게 또 잊어먹기도 하고 가끔 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또 허탈해지고 그런 게 주기적으로 일어나요. 그 전공 외에 가장 관심이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전공에 요새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일에도 관심이 없어요? 나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사라지던데요. 그래서 뭐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요새는 신문을 읽더라도 이제 정치면 사회면 이게 그렇게 신경 써서 읽어지는 게 이제 아니고 그래서. 실례지만 결혼하셨습니까? 잠깐만요. 아직이요. 그럼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게 글쎄요. 전혀 모르겠습니까? 전혀 감이 근데 이렇게 항상 여기서만 붙어 있고 그렇게 조금도 나가 있는 시간이 없고 언제 결혼하실 겁니까?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어떤 연애가 안 될까요?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글쎄 얼마 전까지는 한 3, 4년 정도 연애를 하고 네. 장가를 가볼까 했는데 이제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러기는. 이제 어떻게 이 난관을 타개할 예정입니까? 글쎄 뭐
엄마가 어떻게 해주겠죠. 단지 어머니께 의존하는 겁니까? 어떤 뼈쪽할 수가 없어요. 왜요? 본인은 적극적으로 좀 나설 의향이 없으십니까? 실험실에서 후배들이랑 선배들이 나서주겠죠. 동료들이랑. 전혀 타율에 의한 결혼을 하실 작정이십니까? 글쎄요. 자세히 생각 안 해봐서. 옛날 대장 연애 처음에 할 때 끊임없이 공부 또 연구의 연구. 그렇지만은 이 화창한 날에 20대 나이니들에게 나름대로 고민이 없겠습니다. 못 나간다고. 결정적으로 그걸 못하게 하는 그 요소는 토요일 날 세미나라고요. 그 정도 그렇게는 그래. 토요일 날 세미나 그것도 페이지만 잘 맞추면 돼. 아니. 일요일 오후도 있고. 아니 그런데 밤이라도 안 하는 게 확실하면 또 늦게라도 만날 텐데. 토요일이 거기에 황금기인데 사실 그 골든 타임이라는 건 토요일 오후 그렇지. 여기라고 근데 근데 하기 나름이야. 그 가장 바쁠 때 연애해가지고 결혼의 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방식이야. 아니 뭐 아니야. 주말에 만날 필요 없이 타이밍을 주중에 잘 만나면 되잖아요. 나는 아니, 근데 참으로 나갈 때 여기 유부남자는 얘기를 들어봐. 된다고 다. 하세요. 자기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네. 시간은 어차피 굉장히 바쁜 중에도 항상 시간은 남게 돼 있어. 맨 처음에 영상실에 들어오니까 그날이 그때 맨 처음에 들어와서 한도주의를 조 박사님이 없었다고 근데 한도주의 되니까 조 박사님이 돌아오셨는데 이제 세미나를 한대요 토요일 날. 그래서 그게 과거 1학년 때지. 그래서 10시에 딱 들어갔더니 그날 몇 시에 끝났나 저녁 때. 야 막차 타고 갔을 거야 집에도.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근데 정신 없었죠. 12시 11시까지인가 했어 세미나를. 근데 그때는 우리가 모르는 소리를 하니까 엉덩이가 쑤시고 같이 데이트할 상대도 없고 시간도 없다는 게 큰 고민거리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잡담 시간에도 낄 수 없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오창현 군은 이번 주말에 있을 박사학위 논문 준비로 정신없습니다. 이 오창현 군의 이번 논문은 이미 세계 학술지에도 소개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까지는 흐르는 물체의 속도를 1초에 20cm까지 밖에는 재지 못하던 것을 오 군의 연구 결과로 1초에 5m 빠르기에 유속까지도 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해서 심장에서 순식간에 흘러나오는 고속의 피의 속도라든지 그 내용까지도 영상화시킬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석사 2년의 학생은 지금 석사과정 1년의 후배들의 리포트를 채점하느라고 또 한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바쁜 조민영 군은 매일 한 번씩 이렇게 전화통 앞에 앉아있곤 한다는데 상대가 바로 조군의 약혼자라고요. 딸기하고? 야 우리 방에서 쓰는 애들 있지? 도시락 4인분 싸오랜다 4인분. 그거 내일 아침까지 가겠니 그거? 아니 오늘 저녁에 먹은 치즈걸 내일 아침까지 가겠냐고. 공부할 때보단 말이 좀 덜 빠른데요. 이 작업실에서는 지금 또 이완 김윤수 군이 오늘도 밤샘 할 작정들을 한 모양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번에 이 연구실에 새로 들여올 슈퍼콘이라는 기계의 작동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자기 공부하랴 또 실험하랴 그리고 연구실에서 맡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랴 그야말로 하나같이 1인 3역에서 4역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구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화창한 날씨도 좋은 사람도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등교 시간, 하교 시간이 따로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의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오창현 군은 밤이 깊을수록 눈빛이 생생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 흐르는 속도를 재는 방법에 있어서 NMR적으로 과거에도 몇 가지 제한된 방법이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좀 다르게 하이 스피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m 정도까지 지금 측정을 했는데요. 그거를 재는 거를 주제로 했죠. 어제와 또 그저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상 시스템 연구실의 밤은 깊어갑니다.
쉬지 말고 깨어라 쉬지 말고 흘러라 새 아침이 올 때까지 어두운 이 밤을 지켜라 가자 천리길 부비부비 쳐가자 흙먼지 모두 마시면서 내 땅에 내가 간다 동산의 아침 햇살 구름 뚫고 솟아와 새하얀 접시 꽃잎 위에 눈부시게 빛나고 그럴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담배를 중에다 놨지. 딸기 담배. 너 나가주세요 담배는. 아 이제 목이 아파가지고. 형 오늘 거기 나가서 어떻게 했어? 안 돼. 대단히 형 죄송합니다. 오늘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 공부하겠다고 하는 데는 선배가 따로 없습니다. 담배는 나가서 피워주세요. 다 내쫓고 박혀놓고는 그 딸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시간을 보충하기 시작합니다. 밤 11시. 아직도 실험실에 두 사람의 일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이들이 맡은 일은 마음 편하게 잠잘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나라 차관을 들여 150만 불짜리 기계를 사들여야 하는데 이들은 50만 불짜리 자석만 사들이고 나머지 100만 불어치의 기계는 자기들 스스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들여놓은 기계의 20배 규모의 장치이고 보면은 모든 기계의 전압이며 저항 같은 자질구레한 것들까지 다시 계산해서 새로 개발하다시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총 책임을 맡은 만큼 이 두 사람은 모든 게 끝나기 전에는 제대로 잠자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가 부채를 100만 불이나 자기 손으로 절감한다는 자부심이 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필터에 옵셋 그걸 안 넣어놨거든요. 필터 쪽에. 또 한쪽에선 집이 부산인 문치용 군이 연구실 내 모든 굳은 실험을 도맡아 해서 착한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 연구실의 팀원이 된 일에는 딴짓이라고는 탁구밖에 못 해봤다고 합니다. 이 순진한 젊은이들에게 조 박사는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학창 시절의 낭만 좋지. 동창생 만나 술 마시고 애인 만나 데이트하고 다 좋지. 그러나 여기 와 있는 동안은 바로 창조와 연구, 과학을 애인 삼아 청춘의 낭만을 만들어 보게. 문치용 군도 유수열 군도 연구실 책상 앞에서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간 바로 옆에 기숙사에도 탈디단 수면 시간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나절에 약혼자를 만나느라고 시간을 낭비한 조민영 군은 아직 잘 수가 없죠. 그리고 조 박사방의 컴퓨터 타이프라이터는 밤새워 오창현 군의 논문을 복사하고 있습니다. 밤새워 정리된 오창현 군의 논문이 제일 먼저 조 박사에게 일단 넘겨집니다. 이제 주말에 있을 논문 심사를 대비해서 조 박사님의 마지막 검토가 있습니다. 조 박사님은 논문 심사 때 어떻게 설명하고 시간을 또 어떻게 배분하라는 기술적인 요령까지 가르쳐 주시는데 어쩌면 오창현 군보다
그의 스승인 조 박사님이 더 긴장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프레젠트하고 쭉 이짝 그월 프린시플만. 예. 그다음에 뒤에 이거는 이제 결과 같은 거를 슬라이드로. 슬라이드. 이거 한 10, 오버헤드를 10분 한다고 그랬나? 이론을 한 10분 정도. 네. 앞에서 어느 정도 그러면 처음에 그 개요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 프린시플 한 10분 하고. 예. 그러니까 플로우 이미징에서 한 10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쭉 슬라이드로 결과를 보여주고. 예. 화요일 날 아침 10시. 예. 그래서 내 거지. 예. 수고 많이 했어. 악수. 박수. 네, 박사과정 준비한 지 자그마치 5년 만에 드디어 해보는 악수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마지막 논문을 지도교수에게 넘긴 오창현 군도 착잡하고 뭔가 허탈한 표정으로 식사를 받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잠시 휴식 시간입니다. 학생들로서는 하루 중에 유일하게 해바라기를 하는 시간이죠. 이 잠시의 휴식 시간에도 하는 얘기라고는 연구 분야의 토론입니다. 하나 임프리먼트 합시다. 지금 시퀀서에 데이터콘 채널이 2개가 있거든요. 2개인데 그레디언트 컨트롤러 채널을 하나 있어요. 어디 것도 볼 그리고 한 옆에서는 신문에 시사 만화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역시 젊은이들이라 그런지 정치 사회에 대한 관심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고마워 영가 그만하는 정말 재밌어. 그다음에 야로시도 그래. 야로시는 사회동에서 이렇게 딱 절을 해. 야로시가. 그래서 그러니까 꼬마가 다시는 했다 말다 하지 않도록 할던 말던. 공부하는 거 외에 관심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공부도 별로 안 하는데. 글쎄요. 보통 실험실에서 이제 이렇게 애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잡담하고 이런 거 보면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는데 상당히 관심 있는 애들은 많지. 그 사회 문제라든가 아무래도 우리도 관심을 갖게 되죠. 애들 그런 애들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그 고쳐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점은 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누가 봐도 틀렸다고 생각하는 걸요. 안 고치는 거. 그러니까 좀 불합리한 게 그대로 통용되는 거죠. 휴식 시간은 잠시입니다. 조 박사님 방에선 박사과정과 연구원들이 모두 모여 앉아서 새로 도입할 기계에 대한 마지막 점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예단도 좀 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스로틀 카운트 세팅하고 QIO 이 정도로 좀. 네, 비록 100만 불어치의 기계는 스스로 만든다고 하지만 50만 불짜리 자석기는 엄연히 외채를 빌려서 들여오는 만큼 조 박사님의 주의사항은 지엄하기만 합니다. 그 기계가 들어왔을 때 이쪽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하루라도 놀리게 된다면 50만 불에 대한 하루 이자가 얼마인 줄 아느냐, 그게 다 국민 세금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완벽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겁니다. 스피드가 어떻게 돼? 스피드가 2마이크로 세고 있네. 미니멈이 2마이크로. 지금도 2마이크로. 똑같이 2마이크로 사야지 그럼 빨리. 그런데 그게 하나 2,000불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값이 그때? 그냥 퀀텀 점프를 하거든요. 2,000불에도 그건 키 엘리멘트인데 사야지. 그때 안 하기로 했으면. 그때 리지 스피드에서 안 한 이유가 지금 노이즈 레벨하고 퀀타이제이션 에러하고 해서 지금 실밥권에서 그때 안 하기로 결정했어? 그럼요. 그래 12비트 하기로 결정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가 디자인 12비트 픽스가 들어갔는데요. AD 컨버트 같은 게 ADC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실험들 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려운 것들이 많죠. 우리가 이제 뭐 이 나라가 이 연구라든가 이런 걸 하기에 환경이 다 잘 안 돼 있으니까 어려운데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걸 자꾸 그걸 핑계를 대가지고 우리가 뭐 어려우니까 못하겠습니다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우리가 하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이스라엘 같은 나라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그 작은 나라에서 세계적인 그런 연구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 연구라든가 이런 데한 그 전통 그리고 또 역사도 있고 이러니까 막 그게 돼 있겠지만 잘 하겠지만 물론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 있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극복을 해가지고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전부 각자들이 학생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지금 사람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전부들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어내야지 창조를 해야지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니까 아까 내가 얘기를 했지만 전부 이 각자가 전부 창조하는 주인이 되어야지 누가 뭐 이런 걸 해라 해서 그런 걸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방대한 이런 연구를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그래서 토요일 오후 2시면 영상 시스템 연구실 학생들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곳 4층 세미나실로 모여듭니다.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각자가 일주일 동안 연구한 내용을 하나씩 발표하고 그것에 대한 합동 토론회를 갖는 거죠. 발표할 내용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런 거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는 오창현 군이 주말에 있을 박사학위 논문 심사 발표회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 박사님을 심사위원장으로 각 분야의 5분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할 것을 미리 학우들 앞에서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영상연구실의 초창기부터 조 박사님과 함께 일해왔다는 오창현 군. 이제 비로소 박사가 되려는 오군을 바라보는 학우들의 눈빛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부분에서 옵티마이즈된 이 부분에서는 거의 이제 값이 일정합니다. T1의 레라 값이요. 키 되는 거 하나만 딱 하면 되지. 앞에 전부 말씀하신 거니까 아니면 파라메타만. 먼저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가갖고 FID를 프로세싱 하면 이와 같이 그다음에 호모지니어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지난 한 주간 자신이 연구한 것을 하나씩 빠짐없이 학우들과 박사님 앞에 내놓는 시간입니다. 이 다이아미터를 30cm. 보고 있는 RFM 게이트. 세미나에 열중해 있는 동안 시간은 흘러 오늘도 또 저녁 식사는 거른 채 9시가 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따라갈 수 없는 힘으로 꼿꼿이 앉아 계시던 조 박사님이 비로소 커피 한잔 할까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그래서 기다리던 커피 타임이 마련이 됩니다. 동전을 다 모으시는데 이 팀의 제일 막내 석사 1년째 김대진 군이 역시 커피 심부름을 맡아 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조 박사님께 한 말씀을 청해 보았습니다. 그냥 대충 나가. 13인분. 서열순으로 뭐 구진구. 근데 지금 뭐 얼른 생각이 그래요. 이 국민을 교육을 해야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 생각을 가진 사람이 프레를 100년 되게 하면 안 되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국민 수준이 전부 올라가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건 이 국민이 수준이 올라가야 돼. 국민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 국민을 해외로 보내는 거예요. 자꾸 여행을 시키고 지금 관료들만 전부 여행을 다니는데 관료들만 다녀가지고 건축이 되는? 건축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설계사가 외국에 정말 발전된 그 건축의 양식을 보고서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옷감 직물을 짜는데 직물의 그 색감을 고르는데 또 사나서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보고 듣지를 못하니까 국민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국민이 보고 듣지를 못하니까 관료들만 아무리 댕겨도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게 해주라 이게 전부. 여행 자유를 빨리 해가지고서 모든 국민들이 자유로 나가서 볼 수 있게. 그 나가야 큰 돈이 안 된다고. 미국에 가니까 이 연구소에 학교에서 노트, 연필 이런 종이들을 마음대로 가져가죠. 거기서는. 그래서 엿새 가지고서 가져가는데 어느 그 아주 그 관료적인 행정요원이 하나 들어가지고 이 연구원들 학생들이 막 가져가니까 이거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하나 썼어요. 사람 하나 썼는데 그 월급이 얼마냐면 뭐 오버헤드까지 전부 합치면 2만 불 가까이 되지. 2만 불이면 노트를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는지 알아요? 그 연구원 학생들이 매일 한 권씩 노트를 가져가도 그 사람 월급만큼을 못 가져갈 수가 없어. 그 아주 좋은 얘기죠. 네, 난 그게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갖다가 우리가 몇 개의 그 잘못된 걸 갖다가 이거 하기 위해서 모든 그 생산적인 활동을 갖다 위축시키는 일, 획일적인 이런 거 그런 걸 없애는 게 그 과학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가질 때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크고 작은 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그것이 과학적인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과학이 뒤떨어졌다는 건 이런 그 테크니컬이 아주 극도로 이제 기술적인 문제만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국민이 생각하고 모든 행정요원이 생각하고 그거에 뒤떨어져 있는 거죠. 그게 뒤떨어졌으니까 이걸 하루아침에 우리가 못하죠. 그러니까 제일 빠른 길은 내 생각에 많이 나가서 보는. 2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은 조그만 일반 카메라를 들고 세계 각지에 퍼져가지고 사진을 찍어오고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일본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런 한 개의 얘기를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국민을 믿고 국민들이 나라를 건설하니까 국민들한테 모든 걸 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에 현대화하는데 제일 빠른 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꿈을 꿀 때는 해왕성 명왕성 저 우주로 천국을 찾아서 가야겠다고 환상의 날개를 펴곤 했지. 그러나 이 친구야 멍텅구리야 우리가 섰는 바로 이곳이 천국이란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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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가는 밝은 길이 저기 보인다. 천국 가는 계단을 뛰어내리자. 걸어서는 안 되지 뛰어서 가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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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웬 공부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자, 오창현 씨 박사 논문은 물론 통과가 되셨겠죠. 근데 이분들에게 청춘에 하고 많은 별명 중에서 하필이면 공부벌레입니까? 별명이 하고 물었더니
글쎄요, 스스로도 가끔은 그렇게 자문을 해본다고 합니다. 왜 내가 공부벌레일까 하고.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의문을 가질 짬조차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공부벌레, 또 일 열심히 하는 일벌레, 그리고 또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그림벌레. 이렇게 어떤 일에든 그야말로 전력 투구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젊은이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각자 마음껏 자기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롭고 넓은 마당이 먼저 마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무서운 젊은이들이 힘이 모인다면 얼마나 조화롭고 안정되고 강한 힘이 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다음 주 월요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